흙수저의 반란은 벗어나는 것이다. 정신적 흙수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회에서 만든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경제적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정신은 바꿀 수 있다. 정신적 흙수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서민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자신을 옥탑방 흙수저라고 말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하며 친구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서 살았지만 이대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옥탑방을 나와 부동산과 금융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것,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 정신적 흙수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과연 그가 말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흙수저라는 프레임이 갖는 힘과 그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을 경제력만으로 국한시키기에는 정신적 영역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흙수저의 사고, 흙수저의 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진짜 흙수저가 된 사람은 모를 수 있다. 결과와 과정, 그리고 이유까지 알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정신적 측면은 서서히 물밑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잠식해 들어왔다. 프레임에 갇힌 자, 흙수저와 가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인식, 상대적 박탈감, 정신이 지배당하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이 제한될 것이다. 특정인은 도전도 하기 전에 본인의 한계를 정해버릴 것이다. 사고의 한계가 현실의 한계로 이어지는 그 순간, 정신이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흙수저가 되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자, 기득권 계층, 그들이 깃발을 들고 편을 나눌 때, 그들이 특정 프레임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와 경쟁에 나도 모르게 참여했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벗어나기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신과 생각은 밖에 나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그 전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나를 쉽게 던지면 안 된다. 수동적으로 삶이 흘러가 버리게 두면 안 되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답을 구하고 주체가 되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은 그 안에 있더라도 정신은 밖에 나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구조와 프레임은 강력하다. 물질적, 경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정신세계까지 영향을 미쳐 우릴 규정하고 가둘 수 있다. 많은 이가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와 사회적 환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흙수저의 사고, 가난한 자의 사고를 가진 채론 흙수저의 삶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다수의 흙수저에게 한정된 기회를 제공하여 일부의 동수저와 은수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가혹한 경쟁체제에 나를 던지면 안 된다. 근면 성실, 주인의식. 기업에 입사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어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회사는 이런 지원자, 근로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것을 권유한다.
주인의식을 생각해보자. 주인의식을 강요하지만 그들에게 대다수 근로자는 주인이 아닌 노예다. 주인은 경영자 자기 자신이다. 노예처럼 부리지만 주인의식을 강조한다. 회사가 망하면 누구의 잘못일까? 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를 해고한다. 원인의 제공자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른 것이다. 그들은 절대 잘리지 않는다.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100배 이상을 받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근로자를 절대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고용된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면 성실의 끝은 무엇일까? 정년 퇴직일까? 구조조정에서 회피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한계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닐까? 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평생 근로를 통해 벌 수 있는 부의 총량이 정해져 버릴 것이다. 즉, 부의 한계가 그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더 많은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이 또한 근면 성실로 대표되는 그들의 프레임이다. 정부 정책은 항상 옳을까? 항상 따라야만 할까? 지지하는 정권에 따라 다른가? 난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정부에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때마다 각종 통계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니 집을 사지 마라.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안타깝다 등등. 그런데 정부의 말만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룬 사람들은 전세 난민이 되었다. 오히려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빠르고 크게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정부를 원망한다. 또 일부는 집을 가진 자들을 투기꾼이라 욕하며 폭락론자로 변했다. 그때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모두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피해 가긴 어렵다. 정책과 더불어 정치인, 고위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다수 국민이 큰 영향을 받는다. 친한 친구가 집값 급등 뒤에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침몰하는 배가 있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선장과 선원들은 대피하고 있다. 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판단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결정의 근거와 주체는 누구인가? 판단을 남에게 미룰 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타인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그 말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의견이고 목소리일 뿐 내 의견과 목소리가 아니다. 결과는 알 수 없다. 미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흙수저의 반란은 벗어나는 것이다. 정신적 흙수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회에서 만든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경제적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정신은 바꿀 수 있다. 정신적 흙수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변화까지 이어질 것이다.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 구조에서 벗어난 삶, 프레임에서 벗어난 삶. 주입된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생각, 나만의 온전한 사고를 하는 것.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 부자를 원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 흙수저의 반란은 그렇게 시작된다. 우리의 삶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흙수저가 될 것인지 금수저가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없다면 내일의 나도 시작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하고 끝을 내야 한다. 내가 못한 것을 내 배우자, 자식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 진짜 흙수저에서 벗어나 진짜 금수저가 돼야 한다. 무늬만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 말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3가지 장애물. 꿈을 이루기 위해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린 다음 3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을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이에 대해 인정받는 것에 항상 목말라 있다. 우린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한다.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기대 충족에 따른 보상일 때도 있다.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거나 상을 받았을 때,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좋은 기업에 취업했을 때 등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칭찬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물론 반대로 꾸중을 듣기도 한다. 위와 같이 우린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바라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와 경쟁의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순간 행복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타인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반응에 행복감이 높아지는 사람들. 니코틴을 계속 주입하다가 갑자기 중단시키면 금단 현상이 오듯이 더 이상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연예인들이 극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내부가 아닌 외부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며 살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 내적 만족감이라고도 표현한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4단계에 해당한다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최상위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한다. 즉, 우린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인 자아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자아 실현이 곧 꿈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적 안전선을 넘어야 한다. 안전선이란 무엇일까? 나와 그들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 나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그 밖의 사람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중 3단계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우린 집단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 성인이 되어서는 회사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 정규직이라는 타이틀,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와 복지 혜택. 많은 이들이 이러한 안정을 얻기 위해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한다. 최근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막상 안전선 안에 들어와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도 모든 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여러 요인에 의한 제한도 많고 진정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을 준비한다. 도전, 안전선 안에서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 인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우리라는 집단에서 나와 남이 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속 매달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고 불규칙적인 삶 속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 등, 다시 말해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를 만류한다. 왜 사람들은 우리의 도전을 반대할까? 나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그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관만을 가지고 추측해 충고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실행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생 회사 생활밖에 안 해본 직장인이 사업에 대해 충고하고 반대로 평생 사업만 해본 사람이 직장 생활에 대해 충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 있길 권유한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가야 하듯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안전선 밖에 있다면 안전선을 넘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외로움이다.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안전선을 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정답이 없는 길,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 모두가 꺼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외로움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외로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활용해야 할 대상이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외로움을 외로움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조성된 환경에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 학창시절 수능시험을 볼 때, 취업 준비를 하며 각종 시험을 준비할 때 등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 속에 여러 도전을 해왔다. 그리고 그 도전에서 승리했을 때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었다. 기억을 떠올려 보자. 성인이 된 이후에 이와 같은 인생을 건 도전을 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지,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본 경험이 언제인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꿈이 있다. 현실에만 안주하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은 꿈을 이룰 수 없다. 군계 일학처럼 평범한 무리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선 밖으로 나와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몰입하고 또 몰입해야 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력이 쌓여 에너지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그 에너지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비롯한 주변 환경까지 모두 변화시킬 것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도전해야 한다.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 여기까지 흑수저의 반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사회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나만의 생각과 의지로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가난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지난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책 속의 모든 내용들이 깊이 공감되었고 평범한 청년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삶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읽을 수 있어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